다양한 시간 규모랑 공간 규모를 좀 넣어놨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쉬워요.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거 확실하게 좀 기억하자. 미시 그리고 거시. 미시는 뭐야? 아주 작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 뭐야? 아주 큰 세계인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이것만 아시면 끝나요.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내신 대비 10분 완성 섹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지 좀 보시고, 이 부분은 사실은 통합과학에서 이번에 바뀐 부분이라서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원이고, 시간과 공간, 규모의 측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봅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간. 시간하고 시각하고 여러분들 조금 차이를 두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그지? 근데 이제 시각과 시간은 좀 차이가 뭐냐? 시각은 요겁니다. 현재 시각은 8시 뭐 이런 식으로, 비시계의 시각은 12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각은 딱 어떤 특정 시점 요걸 갖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한 시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간단하죠? 쭉쭉 가볼게요. 시간은 그 간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시기랑 B시기랑 지금 시간 간격, 사이 간격이 4시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제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죠. 공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얘들아.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역시 공간이다. 되게 쉽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얘기까지 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규모를 좀 얘기할 거예요. 규모는 뭐냐면 이런 어떤 현상, 크기 범위예요. 어떤 사이즈냐. 알겠죠? 규모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크기야. 그래서 이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좀 기억하자. 미시 세계, 미시 그리고 거시. 알겠죠? 미시, 거시. 미시는 뭐야? 아주 작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 뭐야? 아주 큰 세계인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이것만 아시면 끝나요. 미시 세계는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걸 미시 세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보고 있죠? 우린 거시세계인 거야. 알겠지? 거시세계는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세계는 원자, 분자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 그지? 거시세계는 큰 규모. 되게 큰 거는 뭐 우주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거시세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분자 결합 나와 있고 거시세계, 태풍 뭐 이건 큰 것만 넣어놨는데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보시면요. 다양한 시간 규모랑 공간 규모를 좀 넣어놨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쉬워요.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건데 안드로메다 은하잖아, 은하. 엄청 크죠, 그죠? 나이도 있고 공간도 있고, 공간은 여러분들 62kps이라고 쓰는 건데 킬로파섹은 여러분들 단위가 엄청 큰 거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적혈구 봐봐, 적혈구. 우리 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적혈구 보시면 평균 수명 120일. 얼마 못 살죠, 그죠? 그리고 지름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얘들아. 뒤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단위 접두어도 나오는데 이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우리가. 10이 마이너스 6승이면. 그러니까 7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슘 보세요, 세슘. 얘가 진동하는데 이 정도 초. 안 읽을게요, 그죠? 원자 반지름 봐봐. 이거는 피코미터라고 해서 더 작은 단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규모, 그러니까 시간 규모도 다양하고 공간 규모도 다양하다. 근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다. 미시세계는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곳이다. 거시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혹은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지죠. 그죠? 자, 그래서 규모를 갖다가 나타내면 그 다음에 규모를 측정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들아. 내 몸속에 있는 적혈구를 보고 싶어.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돼, 안 돼? 뭐 이런 거야, 얘들아. 쉽지요. 간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측정 대상의 규모를 당연히 고려를 해서 다양한 규모의 시공간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거다. 잘 보세요. 광학 현미경. 현미경이 여러분들 이제 작은 걸 확대해서 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미시세계 관측용이다. 그리고 우주망원경 거시세계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보는데 우주망원경으로 미시세계 본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그럼 쭉쭉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전자현미경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광학현미경보다도 더 작은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를 이용해서 보는 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규모를 전자빔을 통해서 관찰하고 분석한다. 여기 이제 되게 유명한 템이 나와 있는데 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현미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어가 전자현미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작은 규모를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과 규모를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했고 현재에는 어떻게 측정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시간 측정할 때 과거는 자연현상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옛날 분들이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자연현상은 뭐냐?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태양이나 별도 뜨고 지고 하거든. 이런 아이들의 운동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다? 과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과거는 자연현상. 이거 기억하면 돼요. 과거는 자연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자연의 변화를 보고 아는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낙엽이 져요. 무슨 계절이야 얘들아? 가을이잖아. 그죠? 춥다가 점점 따뜻해져요? 그럼 봄이잖아. 그죠? 이런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중에 좀 정확한 게 태양이나 별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 현재는 불변하는 값. 왜냐면은 태양이 뜨고 지고 이런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균일하게 수치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시간을 잽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자시계를 활용하는 거다. 특정 원소가 바로 세슘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슘 원자시계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측정하는 거 여러분들 그 옛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앙부일구라고 해서 이게 하늘을 보는 소시라는 뜻입니다. 해시계예요. 해시계. 이게 침이 딱 있고요. 저기 여러분들 그 광화문 가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앙부일구가 딱 있어 앞에. 해시계고 지금 이게 세슘 원자시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공간을 측정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공간도 옛날에는 뭐 이런 거지. 너 이거 길이 얼마야? 그럼 한 뼘, 두 뼘 이런 거야. 옛날 방식이 이런 거야. 지금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두 뼘 정도 이렇게 대충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체 부위 또는 기준이 되는 물체를 이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 지구의 둘레와 같은 거시세계 규모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 피트, 인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인체의 부위를 활용하는 방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지구 둘레 같은 그런 큰 규모는 여러분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분이 태양의 빛이 들어올 때 그림자의 길이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지구 둘레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된다. 현재는 당연히 기계 이용하겠죠. 그죠? 봐봐. 마이크로미터 측정 도구입니다. 레이저 측정기 이것도 측정 도구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는 뜻이야. 인공위성 이런 거. 그래서 나노 규모부터 천문학적 규모 아주 작은 미시세계부터 거시세계까지 어떻게 한다?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규모 측정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조척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썼던 자입니다. 자. 척이 여러분들 자라는 뜻이야. 알겠지? 한문으로 자, 척 이렇게 쓰거든요. 척이 자라는 뜻이고 마이크로미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밀하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 이 기계 이름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제 내가 이거는 좀 정리해 드리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둡시다. 서양에서 쓰던 단위 이건 참고 자료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도 사용하는 단위가 존재하는데 큐빗 이거 뭐냐면 성인 남자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요 길이죠. 그죠? 큐빗. 이 큐빗입니다. 큐빗.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드란 단위가 있습니다. 91.44cm. 가슴 한가운데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옛날 거가 여러분들 정확할 리가 없잖아. 왜?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른데,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길이를 갖다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체의 부위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피트. 이거는 이제 성인 남자의 발 사이즈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조율했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쓰고 있거든,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NBA라고 아시나요? NBA? 농구인데 미국 농구입니다. 미국 농구인데 거기 보면은 다 이제 몇 피트인지 신장을 갖다 피트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랑 쓰는 단위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센티미터 많이 쓰잖아. 그래서 키가 얼마니? 뭐 180cm야 뭐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피트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격화 시켜서 인치랑 조율해가지고 12인치를 1피트로 규정했는데 1인치도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이건 우리도 쓰죠. 그죠? 허리 몇 인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은 애들이 그 인치가 뭔지 잘 몰라. 한 2.54cm 정도가 1인치인데 그게 예를 들어 뭐 허리 몇 인치니 그럼 30인치요 이렇게 얘기하면 곱하기 2.54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그래서 어른 엄지손가락 너비 여기 너비가 인치인데 선생님은 2.54cm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좀 되게 크신 분들이네요. 그죠? 어쨌든 발도 30.48이면 얘들아 발 사이즈가 300mm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좀 조율이 된 거야 지금은. 알겠지? 수치가. 자 어쨌든 뭐 외국 사람들 기준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고대 중국에서 쓰던 단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건 참고 자료야. 말 그대로 주척이란 단위가 있는데 엄지손가락과 간지손가락을 뻗은 길이 기준으로 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나오면은 아 이거는 옛날 거니까 지금하고 조금 다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촌, 발, 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옛날 중국에서 쓰던 단위다. 1초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사이 길이, 그리고 이제 1발, 1척의 8배, 이렇게 요 밑에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척이란 단위가 약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만화 삼국지 이런 거 많이 읽잖아.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구척장신이다. 그러면 2m 10cm란 뜻이겠죠. 그죠? 물론 그런 사람이 존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척이란 단위가 지금이랑 기준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구척장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270이네? 아, 존재하기 힘들었겠네요. 구척이면은 거의 뭐 초거대 거인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그 정도 됐고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건 중국 단위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요, 참고 자료로 우리나라에서 쓰던 단위도 좀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척, 장, 촌, 분, 리인데 혹시 이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 거 캡처하셔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지구 둘레 측정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지구 둘레를 측정하는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 방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그냥 비례식이에요. 여러분들 원 둘레 길이랑 호의 길이의 비례식 계산하는 방식 아시죠? 왜냐면 한 바퀴 돌리면 360도잖아. 그지? 그래서 각도의 비를 이용해서 거리 비를 구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했냐? 햇빛이 시에네라는 곳이 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처음에 시에네 우물에 햇빛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들어올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한 거야. 그래서 요 사이각을 구합니다. 그때도 삼각비는 다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7.2도라는 걸 알아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보세요. 요각이랑 요각이랑 여러분들 같겠죠. 그죠? 많이 배우시죠? 이게 나란하니까.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각이 같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야? 360도 대 7.2도는 여러분 지구 둘레 2파이r이라고 하면 되겠죠? 원의 둘레니까. 그죠? 대 저기 길이 925km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을 쓴 겁니다. 알겠죠? 그냥 비례식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뭐 지금이야 뭐 인공위성도 있고 되게 도구가 발달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안 쓰겠죠. 당연히 쓸 이유가 없고, 그지?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리, 총정리. 봐봐. 간단하게 시간과 공간,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다. 알겠죠? 그리고 시각 자체가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은 존재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보시면 규모는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인데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반복되는 천문학적인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연현상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연현상.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해시계 같은 거나 이런 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현재는 불변하는 값.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슘 원자식에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지? 얘가 진동수가 거의 일정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공간 측정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인체의 부위 이런 거 이용했다. 아니면은 뭐 특정 물체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과거에는 미시세계 관측은 좀 어려웠겠죠. 그죠? 예를 들어 과거에 인체의 부위를 이용해서 뭐 적혈구를 본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뭐 실제 공간 측정할 때도 뭐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했으니까 쭉 들으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단원도 10분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